약 하나만 먹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효과는 미미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천연 성분을 기존의 치료제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내 산화질소 농도가 무려 70% 이상 급증하고 발기력이 4배나 강력해진다는 사실이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는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워드릴 과학적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저 김지훈 박사가 전해드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성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 김지윤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공통된 고민이 읽힙니다. 나이 불문하고 10명 중 2명은 겪고 있다는 남성 기능. 저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끝난 걸까요? 하지만 제가 진단을 내려보면 의외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은 드뭅니다. 스스로 매긴 정력 점수가 70점이라고 자부하던 분이 실제 검사에서는 심각한 혈관 노화가 발견되기도 하고 반대로 30점도 안 된다며 고개를 떨구던 분이 심리적인 위축감만 해결하면 기능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발기력을 평가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아침 발기 현상입니다. 아침에 텐트를 잘 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반응이 오면 정력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아침 발기는 렘 수면 단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일어나는 불수의적 반사 작용일 뿐입니다. 특히 성관계 횟수가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사정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잦은 발기는 건강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해소되지 않은 성적 긴장이나 전립선 및 정낭의 우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횟수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반사적 반응을 두고 내 기능이 완벽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정상적인 발기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뇌의 신호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야 하며 삽입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정이 완료되어 행위가 끝날 때까지 그 강직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능력입니다. 만약 도중에 힘이 풀려버리거나 시작은 되었으나 물렁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의학적 도움을 고려하게 되는데 치료제 복용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력 지수가 50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반응이 남아있을 때 경구용 약물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뿐, 기본적으로 내 몸의 반응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발적 반응이 거의 없고 점수가 20점 이하여서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먹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음경해면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요법이나 최후의 수단인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20, 30대의 젊은 남성이나 40, 50대 중년 남성의 초기 증상은 약물 반응성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는 기질적 원인보다는 시민성 요인이 큽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관 확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약물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적 지지대이자 훈련 도구가 됩니다. 한 달에 6번 이상 규칙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면 저용량의 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데일리 요법을 통해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파트너와의 만남이 불규칙하거나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 요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때 휴대가 간편하고 물 없이도 복용 가능한 필름형 제제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처방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도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억지로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자극을 가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발기는 부교감 신경이 편안할 때 유지되는데 당황하여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은 급격히 수축해버립니다. 따라서 도중에 풀리면 과감하게 행위를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편안하게 누워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면 부교감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어 회복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뇌는 성행위를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수행 불안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증후군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경험을 뇌에 다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이 시력을 보정해주듯 치료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일 뿐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이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특정 성분이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강력하게 촉매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발기 메커니즘의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를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 중 하나인 라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라임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함유된 구연산과 비타민C, 그리고 특정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과 만났을 때 대사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보통 비아 계열의 약물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 타입 5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발기를 유지시키는데 라임의 성분은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추가적으로 유도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단독 복용 시보다 라임을 함께 섭취했을 때 산화질소 농도가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대사 시간을 조절하여 약효가 발휘되는 강도와 지속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교미 횟수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고 발기 지속 시간이 현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임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체중 6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임 1개를 즙을 내어 약물 복용 시 물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임의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야 하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법은 약물의 혈중 농도를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작용 부위인 음경 해면체에서의 반응성을 선택적으로 높여줍니다. 따라서 약물로 인한 안면, 홍조나 두통 같은 전신 부작용은 줄이면서 원하는 부위의 강직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 있어 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급격한 저혈압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해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이 요법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는 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라임과 같은 감귤류에 포함된 프라노쿠마린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인 CYP4메이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이 대사되어 배출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체내 약물 농도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은 용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 또한 비례하여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도하실 때는 권장 용량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에서 시작하여 본인의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약물과 식품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생활 속의 실수들이 치료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잡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곁들이곤 합니다. 약간의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이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발기라는 생리적 현상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방해꾼으로 작용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뇌에서 보내는 성적 흥분 신호를 차단하고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또한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집중하느라 약물의 대사 과정이 교란되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엉뚱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술에 취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약물까지 더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약물 복용 전후로는 금주를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분위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와인 한 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양에 그쳐야 하며 그 이상의 음주는 공들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입니다. 흡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고 라임즙을 마시며 혈관을 확장시키려 애쓰는 동안 담배 한 모금은 순식간에 혈관을 다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 엔진의 과부하만 걸릴 뿐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장기적으로 흡연은 혈관 내 피세포를 파괴하여 산화질소 생성 능력 자체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약물을 복용하고 관계를 갖는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절대적으로 흡연을 피해야 약효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메뉴의 선정 또한 약물 동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비아 계열의 약물은 지방 성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름진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면 지방이 약물 입자를 감싸 소장에서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최고 혈중 농도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고지방 식사를 한 날 약이 잘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 상태나 가벼운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면 식전에 미리 약을 복용하거나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상 충분한 소화 시간을 가진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수칙들을 지키면서 라임 요법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직도와 지속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계적인 발기력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도 깊어지게 됩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남성이라는 확신은 뇌 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성적 욕구 자체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단발적인 약물 요법을 넘어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지구 2바퀴 반에 달하며
이 혈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탄력 있느냐가 정력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쌓이는 플라크와 활성산소는 혈류 흐름을 막는 주범입니다. 이를 제거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의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임뿐만 아니라 아르기닌과 아연, 그리고 마그네슘은 남성 활력의 삼각편대라 불립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전구체 역할을 하며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성분들을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굴이나 장어, 마늘, 부추 같은 전통적인 보양식들이 실제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혈액순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은 골반 주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생식기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유산소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빠른 걷기나 조깅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자연적으로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스스로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수면의 질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 기능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정력제입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조성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물과 천연 성분의 조화, 그리고 생활 습관의 교정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라임을 구입하고 저녁 식사 메뉴를 조절하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수칙들을 지키며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생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커뮤니티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테크닉과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넘어 관계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심리적 기법과 감각 훈련법은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의 곳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우리는 혈관을 확장하고 신체적인 준비를 마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 좋은 스포츠카라도 운전자가 공포에 질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질주할 수 없습니다. 성의학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뇌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약물이나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반응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전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는 의학 용어로 수행불안 혹은 관중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되어 자신의 수행 능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 또 죽으면 어떡하지?
파트너가 실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발기를 유지하는 산화질소를 순식간에 중화시키고 혈액을 생식기에서 근육으로 빼돌려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즉,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실패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치료법은 바로 감각 집중 훈련입니다. 목표를 사정이나 삽입에 두지 말고 오로지 피부에 닿는 감각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살결이 닿는 온도 거칠거나 부드러운 질감, 서로의 호흡 소리, 그리고 샴푸 향기 같은 오감의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내가 감각 정보 처리에 몰두하게 되면 불안을 생성하는 회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발기는 의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감각에 몸을 맡길 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파트너와의 소통 방식 또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침실에서의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여러분의 심사위원이나 감독관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난조라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긴장을 풀게 만들고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뢰감을 높여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숨기고 감추려 할수록 파트너는 여러분의 불안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함께 긴장하게 되어 분위기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뇌가 흥분 신호를 충분히 보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기 중추의 예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전이 시간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려보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세포를 깨우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손끝으로 상대를 어루만지고 입술뿐만 아니라 목덜미와 귓가 등 예민한 부위를 자극하며 뇌를 성적 흥분 상태로 서서히 달구어야 합니다. 이때 시각적인 자극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각과 후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라임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어 침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은 열정의 무덤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체위로 반복되는 관계는 뇌에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여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조명을 평소와 다르게 어둡게 조절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 청각적 배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를 새로운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낯설음을 연출하는 것이야말로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혜입니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골반 기저근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근육인 PC 근육을 평소에 단련해두면 발기 강직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 도중 사정감이 너무 빨리 찾아오거나 발기력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이 근육을 꽉 조여주면 혈액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상위 개념은 바로 배려와 여유입니다. 나 혼자만의 해소가 아닌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이 오히려 나의 기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트너의 거친 숨소리와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 어떤 시각적 자극보다 강력한 최음제가 되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체적 준비와 심리적 무장, 그리고 환경적 세팅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관리 전략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구체적인 루틴과 70대, 80대까지도 현역으로 남을 수 있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비법을 공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의 인생에 정년퇴직이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리학적 원리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지만 평생의 현역은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을 위해 산삼이나 웅담 같은 희귀한 약재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 그리고 그 피를 맑게 유지하려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0세 시대의 활력을 결정짓습니다. 남성의 성 기능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가장 예민한 바로미터입니다.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랫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계통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방치한 채 정력제만 찾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당뇨는 남성 기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높은 혈당은 미세 혈관과 신경을 파괴하여 성적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과 혈압 수치를 체크하고 이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정력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20대 청년조차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년의 나이에 가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 라며 좌절하거나 성관계 자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삽입이 안 되면 스킨십으로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다음번의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스스로를 몰아쓰지 말고 자신의 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 역시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 맞춤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연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하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성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정이 아니라 두 존재의 깊은 교감과 사랑의 확인이라는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라임 요법과 생활 수칙들을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약물은 거들 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4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여러분의 남성성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 김지우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관리된 몸은 정말로 나이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밤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와 그리고 이 채널의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강한 남성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세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윤 박사였습니다.